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규 사업 기획서를 작성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누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대체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에 해안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대충 이 시점에서 앞으로 잘 될지 여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도식화한 사업 기획 툴이 바로 나인블럭 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많이들 언급하지만 저는 좀 간소화된 표현으로 그냥 나인블럭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인블럭은 위키피디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자명으로 나와 있으니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인블럭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업 아이템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할 때 또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서 활용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존 사업의 나인블럭 모델을 작성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때도 활용됩니다. 보통 왓이프라는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1번 신규 사업 기획할 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를 9가지로 압축해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 그것도 만화 형태로 시각해 놓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도 표현한 것이죠. 전체 그림을 크게 좌우로 양분해 본 우측면의 그 시장지향적인 활동 요소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 내부의 좌측에 보이시는 그런 백오피스 활동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9가지 그 요소별로 작성하는 데는 나름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9가지 중에 말이죠. 네, 가장 처음에 출발하는 기본축은 가치 제안입니다. 마케팅 4P의 프로덕트에 해당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 가치죠. 상품의 기능적 특성이 아니라 그 상품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작성한 것은 고객 세그먼트, 즉 타겟 집단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 뭘까요? 가치를 타겟층에게 어떤 채널로 제공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유통 채널, 즉 마케팅 4P의 플레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고객 관계입니다.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 구입 고객, 그 다음 충성 고객 등으로 관계를 계속 트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마케팅의 CRM,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처음 관계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마케팅 4P 중에 특히 프로모션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마케팅 4P 중 하나가 빠졌네요. 나머지 하나가요. 뭘까요? 예,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은 맨날의 수익원에 해당되죠. 즉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내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상품 지불 대금이냐 아니면 연회비냐 아니면 서비스 이용료 렌탈이냐 등을 고민해서 적는 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은 고객을 향한 기업 외부의 시장 지향적인 활동들을 살펴봤죠. 자, 이제 나머지 4가지 요소는 이러한 외부 활동을 잘 유지하기 위한 좌측 부분에 보이는 내부 백오피스 활동 요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활동을 잘하기 위한 관점에서 내부의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비용 요소 등을 작성하는 거죠. 자, 나인블럭 작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핵심 파트너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활동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기업 외부의 자원이나 활동도 기업 내부 것처럼 활용하라는 바로 그 핵심 파트너 말입니다. 비용 구조는 구조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리시죠? 예, 사실은 핵심 비용 요소가 무엇이냐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9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5가지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 만큼 고객 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네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9가지 중 이 4가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위한 핵심 자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마케팅 관점에서 핵심 자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작성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마케팅 관점의 핵심 자원이라면 지금 보시는 표는 경영 전반의 핵심 자원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죠. 역시 여러분 직접 나중에 개별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핵심 자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기업 내부의 핵심 활동이라는 구성 요소에 대한 거죠. 활동의 도구가 되는 핵심 자원과 또 그 핵심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 핵심 활동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기업에서 말하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아놓은 분석 툴이 있죠. 여러분 경영학에서 배운 가치사슬 말입니다. 원재료나 부품이 최종 제품으로 생산되고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런 활동, 이런 본원적 활동과 또 이를 지원하는 지원 활동으로 일종의 프로세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 고객 가치 지향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활동한다고 해서 가치 사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활동 찾을 때 이 가치 사슬이 가치 사슬의 이 구성 요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고객은 제품으로서의 마스크라는 천조각을 구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바이러스 차단, 안심, 안전이라는 고객 가치를 구입하는 거죠. 자, 고객 가치는 마케팅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의 편익과 역시 고객 관점에서의 고객이 지불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고객 가치는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야그죠. 고객은 상품을 구입할 때 나름 얻는 것과 지불하는 것을 서로 견져보면서 무의식 중에라도 말이죠. 구입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소위 요새 말하는 가성비라는 개념, 바로 이 공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B2B 기업 역시 또 고객사 관점에서는 B2C와 비슷한 그런 편익과 비용 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원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상품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수익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물품 판매 대금이 일반적이죠. 근데 요새는 꽤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어들이던데요. 앞으로는 고객을 일정 기간 회원으로 묶어두고 월회비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정기구독 모델이 대세를 형성할 전망이죠. 그럼 나인블럭의 사례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카카오택시죠. 예, 플랫폼 업체라서 그런지 고객이 손님과 택시기사로 양분화되어 있네요. 네,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보시기에 달랑 이 한 장의 그림만 봐도 어떤 구조인지 감이 좀 잡히시지 않나요? 네,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도 별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석 툴에 효용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했던 스티브 잡스도 나인블럭을 매우 선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배달의 민족의 사례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사례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보여드리고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넘어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각 구성 요소별로 해당 내용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복잡해져요. 각 요소별로 가장 중요한 꼭지 중심으로 두세 개씩의 한도로 적어주시되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한 장의 그림이 주는 심플함 역시 퇴색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요소별로 다 채울 필요도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맛보기는 그만하고 실제로 특정 사업 아이템을 갖고 한번 저와 함께 작성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아이템이 뭘까 고민해 본 결과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신촌이나 여자대학 근처의 카페들에 가면 멋진 외모의 바리스타들이 많죠. 만약 떡볶이집에도 이러한 샤방샤방한 외모의 남자 종업원이 서빙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어떤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런 컨셉으로 개업을 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떡볶이 하면 주로 주고객층이 10대 어린이들이었는데요. 나인블럭의 고객 세그먼트를 2030층의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층에 맞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꽃미남 직원들을 종업원으로 활용한 거죠. 나름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뽑았겠죠. 네, 그리고 일정한 기간별로 소위 물갈이도 해가면서 젊은 여성층의 호기심과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죠. 물론 젊은 여성층 역시 떡볶이를 싫어할 이유가 또 전혀 없는 거고요.
이러한 떡볶이 체인점의 나인블럭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먼저 나인블럭을 작성할 때는 어떤 요소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여러분? 네, 보통 가치 제한이나 또는 고객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차례대로 여기에 끼워가면서 작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인블럭은 기존의 10대에 초점을 맞춘 일반 떡볶이의 나인블럭이죠. 자, 그럼 고객 세그먼트를 여성으로 바꿔서 차례대로 기업 외부 활동 요소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맞춤화된 기업 내부의 활동 요소들을 채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고객 관계에서는 당시 20대 여성층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개팅 장소를 해당 그 소셜 데이팅 업체와 제휴해서 떡볶이집에서 개최하는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업체는 국대 떡볶이였습니다. 개업 초기에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업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떡볶이는 어떨까요? 왜 떡볶이는 꼭 길거리에서 싸게 파는 군것질용으로만 사람들은 생각할까라고 말이죠. 자, 떡볶이의 가치를 좀 더 고급지고 비싼 식사 대용이라는 가치를 주는 그런 프랜차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나름 있지 않을까 그런 역발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의 떡볶이 나인블럭에서 이번에는 가치 제한을 축으로 먼저 시작해 봅니다. 그럼 이런 가치에 부합되는 자녀 생일이나 어린이날 정도의 가족 외식층을 메인 타겟층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서브 타겟도 한번 또 생각이 나는데요. 가격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100일, 200일 기념 등을 치르는 젊은 연인층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고객지향적인 요소에 적합한 기업 내부의 백오피스 활동 요소 이렇게 대충 정리되지 않을까요? 핵심만 적으면 됩니다. 네. 나인블럭의 활용 가치를 사용해 본 사람들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핵심 요소들을 상호 연관성을 시각화해서 나 자신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해시키면서 인정받고 또 집단지성의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런칭된 사업을 중간에 점검하는 데도 딱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작성된 1차 나인블럭 모델을 한번 검증해보는 방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랑 한 장의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선 1차 작성된 그 한 장을 놓고 요모조모 따져보면 검증과 보완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10장의 페이지를 읽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장의 심플한 그림을 보면 마치 유명 화가의 명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는 것과 그런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판단해 볼 것은 각 요소들이 먼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당초 작성할 때 순서대로 연관성을 고려해 가면서 작성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 9가지를 한 번에 놓고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연관성을 고려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과정에서 혹시 중요한데 빠진 내용은 없는지도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검증 요소는 코스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상호 얘기를 들어가면서 집단지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9가지의 연관성을 보면서 혹시 코스트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네, 비용 절감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들의 혜택을 높이는 그런 방안은 또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작성한 나인블럭은 대체로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춘 기획안이죠. 여기서는 미래 관점에서 검증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9가지 요소들이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혹시 위협적인 환경 요소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문제는 없을지를 지금 시점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일까요? 퍼즐이 아직 다 맞춰지지는 않았는데요. 얼핏 방실방실 웃는 것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시나요? 네,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예, 맥락에 따라서는 상호 연관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전체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오늘 살펴본 이 나인블럭 비즈니스 모델 역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핵심 요소들의 연관성을 강조한 그런 분석 툴이었습니다.
오늘 종강이네요. 기말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라인블럭은 과제화 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주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최종 과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슬라이드를 개별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